i40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솔린 모델은 GDI 엔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줄어요. 수시로 오일 체크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오일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 줄어든 만큼 부어줘야 합니다. 오일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다가는 엔진이 많이 손상이 오겠지요. 실린더 벽이 긁히고 흡기 밸브와 연소실에 카본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합성유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연소실과 흡기 밸브 클리닝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 힘 좋은 GDI 엔진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치고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실내에서는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GDI 특유의 갤갤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내 잡음이 있는 편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나 뒷좌석 시트 등에서 찌그덕대는 소리가 납니다. 정차 시 뒷달이 있습니다. 디젤은 원래 진동이 있어 뒷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디젤의 진동에 뒷달이 묻혀버리는 거죠. 시동을 끄고 스마트키로 잠궈도 자동으로 백미러가 접히지 않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면 하차가 편하도록 자동으로 시트가 뒤로 밀려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은 옵션이 푸짐하기로 소문난 i40의 매력입니다. 다시 탑승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시트가 당겨집니다. 고급차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사양이 i40에 적용됐습니다. 옵션이 준대형차 급이라는 i40지만 13년형부터 4개 옵션이 사라집니다. 레인 센서, 전자석 파워윈도우, 오토 디포그, 전동 식력 커튼 옵션이 원가 절감됐습니다. LF 소나타와 비교하면 크기는 i40가 작습니다. 차폭만 해도 5cm나 차이가 납니다. LF가 1865mm, i40가 1815mm입니다. 참고로 IF 소나타가 1835, 아반떼가 1800mm입니다. 아반떼 차폭과 거의 같은 크기지만 i40의 체감상 실내 크기는 아반떼보다는 넉넉하다는 평입니다. 다만 LF 소나타에 앉아보면 광활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휘발유 엔진 비교 시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i40가 LF보다 낮습니다. GDI 엔진의 장점이죠. 하체 세팅은 LF가 YF보다 단단한데 i40가 LF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차체 강성은 LF는 북미산과 국내산을 실제 충돌 실험할 만큼 강성이 인정되지만 i40는 유럽을 공략할 만큼 강하게 나온 건 맞지만 하체가 튼튼할 뿐 전체적인 차체 강성이 LF보다 낮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i40도 충분히 차체가 강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YF와는 비교가 안 되죠. 더 뉴 i40 가솔린 모델은 출력을 166마력으로 다운해서 출시했습니다. 출력을 줄이고 보강이 돼서 나왔기에 GDI 엔진의 결함 문제는 웬만큼 해결이 된 듯합니다. 가솔린 모델 구매하실 분들은 더 뉴 i40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엔진 오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GDI 엔진이니까 말이죠. 디젤 모델은 U2 1.7 엔진인데요. 이 엔진이 조용하고 진동도 적어서 승용 디젤에 장착하기 좋은 엔진입니다. 하지만 중고차가 된 지금은 진동도 소음도 어느 정도는 증가했다고 봐야겠죠. 세월엔 장사 없으니까요. 현대 파워텍의 6단 자동 변속기랑 맞물려서 안정적이고 잔고장 적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차체가 무거워서인지 초반에 가속이 좀 굼뜨다는 말이 있는데 i40는 파워를 즐기는 차가 아니라 일상 주행용이기 때문에 보통은 됩니다. 뒤에 나온 더 뉴 i40에는 건식 DCT 미션이 장착됐는데요. 출력도 잘 살리고 연비도 소폭 증가했지만 DCT 특성상 10만 전후에 미션이 고장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장거리 위주가 아니라 시내 주행 가다서다 반복하는 경우, 특히 언덕길에서 정지 출발을 반복하는 경우 7, 8만 킬로에도 미션 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1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DCT 미션 장착된 10만 가까이 든 중고차를 사실 분들은 미션 수리 된 건지 안 된 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수리 안 된 차를 사실 경우 180만 원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차값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0만마다 미션 수리해야 한다는 각오하고 DCT 미션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비나 파워는 손해보더라도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6단 미션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살룬이냐 물건이냐? 살룬은 소나타나 그랜저, K7, K5 등 대안이 많죠. 거기다 아반떼로 오해받기도 하고요. 외건은 i40의 경우 외건이 아니면 LF 소나타를 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 디자인이 비주류라는 것 외에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더구나 차박 캠핑이 대세인 요즘 SUV의 높은 승차감을 싫어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높이가 낮아서 셀프 세차 시 용이하고 짐 싣기도 편하고요. 외건은 너무 안 팔린 모델이기에 중고차 시장에서 매물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차박과 오토캠핑이 붐을 일으키는 시기와 맞물려 중고 외건의 가격은 감가가 덜 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i40를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파실 때 손해 많이 보고 팔았다고들 하는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격은 가성비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40 세단 역시 외건에 비하면 싸게 올라와 있는 편이지만 같은 연식, 동급 옵션의 그랜저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몇백만 원 더 보태면 그랜저를 탈 수도 있는 네, 과연 가성비가 좋은 거 맞나요? 그랜저 소나타랑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무게가 외건이 45kg 더 무거워서 연비도 그만큼 차이나고 출발 시 굼뜸은 세단보단 더하겠죠. 외건의 뒷모습 이쁩니다. 세단의 뒷모습도 독수리 날개를 연상시킨다며 멋지다고 합니다. 외건에는 전동 트렁크가 장착됐습니다. 세단은 전동이 아닙니다. i40 차체 강성은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요. YF 대비 비교 우위지 LF 소나타랑 비교 시 차체 강성과 기본기가 따라잡혔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티즌들도 YF i40 LF 순으로 차체 강성을 평하는 추세입니다. i40는 하체 세팅이 단단합니다. 고속주행성도 당시 YF 소나타보다 우수합니다. 페리전 유로 패키지나 더 뉴 i40의 D스펙 선택 시 하드 서스펜션이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유럽 감각의 하체 강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외면받은 비운에 타지만 개인적으로 1, 2년 타보고 팔더라도 한번 경험해 볼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더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바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4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